향후 뭐 민주당 친문 정치인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모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대표님께서 스몰 토크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대법원 좀 선거를 앞두신 만큼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좀 당이 가지고 있는 플랜 B 여기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어제 이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인사말에서 대표님께서 여러 인재들을 두루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구상을 갖고 계신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나 잊고 계신 게 있는데 제가 당직 직함이 당대표라는 것 외에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현재 실제 그래서 인재영입위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고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총선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많이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모시는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국혁신당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다.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좀 이어서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추가로 뭐 의원들을 더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사에 이제 나오는 게 향후 뭐 민주당 친문 정치인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모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네. 그 선거 과정 또는 선거 후에도 유사한 그런 추측 기사, 전망 기사 같은 게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는 뭐 친문이다, 뭐 비명이다, 반명이다, 뭐 반문이다, 무슨 여러 가지 통상 말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후보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후보들 여기 뭐 아까 여긴 다 안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그 통상 언론에서 말하는 뭐 친문, 반문, 비문, 뭐 또는 친명, 반문, 비명 뭐 이런 각종 기준에 그걸 가지고 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같고 앞으로 사람들을 인재들을 모으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 과거에 그분들이 즉 21대 총선, 21대 국회 기간 동안에 어떠한 규정으로 언론에서 어떤 세상에서 어떤 규정으로 되는지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다. 그 기준으로 22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모으고 할 생각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 말고 여러 또 민주당도 계시고 작은 정당, 저희보다 작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제가 그분들을 저희 당에 영입한다 이런 문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사안별로 정책별로. 그래서 영입한다. 아까 연합뉴스 한 기자님 질문과 관련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을 저희 당에 뭐 영입시킨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긴 여정이 있는데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모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국회에서 지금 국방위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 그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외통위 행과 관련해서 이게 좀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국방이시다 보니까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사안도 아무래도 많이 추진하실 것 같은데 향후 뭐 상임위에서 특별히 좀 더 뭐 추진해 보고 싶은 법안이시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위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국방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기자님 말씀처럼 뭐 대권 행보 이런 건 전혀 무관하고 제 전공으로 봐서는 제가
뭐 법사위를 간다거나 또는 또 다른 몇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법사위 외에 뭐 정무위라거나 이런 쪽이 저와 맞을 것 같기는 하나 당 대표로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곧 전당대회도 있고 시도당도 강화해야 되고 또 새로 시도당 창당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 대표로서 일정이 매우 많다. 그랬을 때 상임위 부담을 좀 줄여야 합니다. 상임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 외통위, 국방위 이 정도로 보통 국회 내에서 평가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저보다 예컨대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박은정 의원이 또 뭐 정무위 같은 경우는 저보다 신장식 의원이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당대표로서는 그 양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번에 마침 결과난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3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국방위 같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박범계, 추미애 이렇게 됐는데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꼭 질문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덕담을 해주셔도 되고 조국 혁신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주셔도 되고 그 대변인이 좀 까칠하더라 좀 갈아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니까요. 예, 다음 질문 혹은 조언. 대표님께 스몰 토크 말씀하셨는데 정말 죄송한데 대법원 좀 선거를 앞두신 만큼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좀 당이 가지고 있는 플랜 B 아까 긴 여정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그 질문이라서 그에 대한 특별히 겁북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제가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뭐 아침에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쓴 글은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 뭐 긴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김영란법 대상자는 기자분들도 대상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가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것인데 기자분들의 자녀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근데 그 자녀가 독립생계가 아닐 경우 기자가 받은 것이 되어서 유죄다. 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 법을 공부했고 가르쳐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동의가 안 됐고 그 동의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각설하고 이런 점에 제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승복할 것이고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최악 결과가 나오면 동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받을 것이고 그 최악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났을 때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던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감사합니다. 다른 어제 이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정청래 이제 의원이 맡게 되었는데 뭐 혁신당에서 제안하신 한동훈 특검법이나 아니면 주요 특검법안에 대해서 이런 협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 구상이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대 최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동물국회였거든요. 맨날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난 뒤에 그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몸싸움이 없어졌어요. 어제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 방에 가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셨는데 뭐 몸을 잡아 당기는 걸 하거나 밀거나 밀치거나 이런 일은 사라졌습니다. 그거 하는 순간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큰 변화였어요.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그 뒤로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졌다는 게 중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선진화법 자체에 대해 불만이 여전히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일 좋았던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의하는 거죠. 근데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로 단독으로 해서 상임위를 뽑았습니다. 이게 전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든 여야의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건 이번 어제 그 결정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 점에서 어제 사건만 보지 않고 길게 보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상황이 반대 아닙니까? 앞으로 총선에서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정치라는 게 아무도 모르니까. 그 경우도 상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제 규정에 따라서 다수결에 따라서 상임위 결정해서 11개, 7개 이런 식으로 가는 선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저는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여야 상임위 문제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한 달, 2달까지 연기됐습니다. 국회가 안 열리는 일이 몇 달 계속 이어지고 서로 협상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노동 무임금 상태 원칙에 통상 얘기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되었는데 국회는 안 열리고 상임위도 안 열리는 것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일이 과거의 관례였는데 이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기 때문에 옳다가 아니라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 빨리 결정해서 국회 열게 하는 게 맞죠. 그 점에서 저는 동의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민주당이 또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옳다가 아니라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간에 국회 개원 후 법규에 따라서, 국회법에 적혀있는 법규에 따라서 상임위 선출하면 된다. 간명하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간수가?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선출은 한동훈 특검법인데 한동훈 특검은 저희 발의했지 않습니까? 발의하면 법사위에 갈 거 아닙니까?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면 되죠. 법사위에 당장 법사위에서 여러 특검법이 논의될 거고, 그 논의에 따라서 언제 어느 순서로 발의할 건가는 법사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역시 그냥 담담하게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재영입 부분에 방점을 또 찍으시고, 최근에 강원도에서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좀 종합해보면 이제 26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시는 걸로 비춰지는데, 전국에 후보를 내실 생각인지, 그리고 또 뭐 목표 의석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년 뒤 지방선거의 목표 의석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제가 했던 말은 정당으로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죠. 그래서 근데 강원도에서 제가 했던 말의 워딩의 순서를 보시면 대중정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은 수권정당 아닙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수권정당 아니죠. 지금 저희의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겁니다. 대중정이 되어서 대중적 기반이 강해지고 대중적 지지를 더 받으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저희가 뭐 다 다릅니다만 한 13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어느 언론에서는 저 선거 시기에 1인 2표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득표율과 총선 후에 1인 1표를 전제로 한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서 지지율이 뭐 떨어져 반토막 이렇게 나는 기사를 봐서 정말 진짜 이건 여러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1인 1, 그 총선 전이든 총선 후군 1인 하나의 정당, 한 개의 정당을 선택할 때 지지율은 우상향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수권 정당이 지금 아닙니다. 객관적인 실력이나 조직이나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중정당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대중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수권정당을 지금 우리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으로의 존재 가치가 없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적 순서를 전제로 강원도에서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년 뒤에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